오늘 시장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따로 놀았지.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에 반도체까지 꺾이면서 힘을 못 썼고, 코스닥은 정책 기대감에다 수급까지 붙으면서 분위기 완전 달랐어. 체감으로는 대형주 약세, 중소형 성장주 잔치 이런 하루였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코스피는 아침에 3,995선에서 거의 보합으로 출발했어. 근데 시가가 곧바로 고점이었고 장내내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아래로 밀렸지. 한때 3,921선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조금만 만회하고 3,926에 마감했어. 외국인 매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반등 시도도 힘이 잘 안 붙는 그림이었지. 코스닥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달랐어. 888선에서 출발했는데 장중에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위로 쭉 끌어올렸지. 결국 고점이었던 912선에서 그대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꽤 강한 양봉이 나왔어. 코스피가 빠지는 와중에 코스닥만 따로 3% 넘게 튀어오른 하루였다고 보면 돼.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네 가지야. 예를 들면 외국인 매도와 반도체 부담, 세제 이슈, 코스닥 활성화 기대, 그리고 로봇이랑 비만 치료제 같은 개별 테마들이 있었어. 먼저 전체적인 환경부터 보면 미국장은 추수감사절로 쉬었고,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 기대를 보면서도 방향성이 애매했어. 글로벌에서 뚜렷한 가이드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 국내는 수급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더 중요했던 날이었지. 다음으로 코스피를 직접 눌러버린 건 외국인 매도랑 반도체 악재였어. 외국인이 현물에서만 2조원 넘게 팔아버렸고 그 타깃이 주로 반도체 같은 대형 성장주 쪽이었거든.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오라클 CDS가 1%대 중반까지 튀어오른 걸 두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때문에 부채가 너무 빨리 늘 수 있다고 경고를 했지. 이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부담이 확 커졌고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맞은 거야. 이어서는 세금 이슈도 있었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을 50억 초과로 새로 만들고 최고 세율을 30%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배당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실망이 먼저 나왔고, 그래서 일부 고배당 기대주들이 흔들렸지. 다만 예전보다는 제도가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배당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같이 언급됐어.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은 정책 기대감이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놨어. 정부가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 연기금 코스닥 투자 비중 상향,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활용 같은 걸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 아직 내용이나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쨌든 코스닥을 키우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성장주 쪽으로 돈이 몰렸어.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오늘은 한마디로 대형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성장주가 눌리고 대신 방어주랑 내수, 그리고 일부 정책 수혜 기대 업종이 상대적으로 버텼다고 보면 돼. 경기 민감 쪽에서는 조선이랑 석유화학, 정유가 같이 약했어.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다 실적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기 민감주 전반이 힘을 못 썼지. 반도체를 포함한 IT 대형주는 외국인 매도 직격탄을 맞았고 인터넷도 같이 약세였어. AI 투자 부담 이슈가 나오니까 성장 스토리로만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눈높이가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흐름이었지. 반대로 방어적인 성격의 의료 정밀기기나 전기, 가스, 음식료 같은 쪽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어.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랑 기술 성장주, 기계 장비 같은 성장 섹터들이 정책 기대를 타고 강하게 튀어올랐지. 소비 관련해서는 K뷰티가 눈에 띄게 강했고 일부 오락 문화나 유통도 코스닥 중심으로는 괜찮은 흐름이었어.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시장주도 테마였던 반도체부터 보면 오늘은 완전히 쉬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꽤 세게 맞은 날이었어. 오라클 CDS가 1%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부담 이슈가 부각되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같이 밀렸지. 여기에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림이었어. AI 투자 사이클이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는 경계심이 한 번에 터져 나온 느낌이야. 이어서 2차전지를 보면 여기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에다가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크게 밀렸거든.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 쪽도 같이 약세를 보였고 2차전지 전반이 동반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어. 성장 스토리만으로 끌어올렸던 밸류에이션을 다시 점검하는 구간에 들어간 느낌이지. 반대로 오늘 가장 화려했던 쪽은 제약, 바이오랑 비만 치료제 테마였어. 일라이릴리가 한국의 마운자로 생산 거점을 구축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움직였지. 코오롱 티슈진이랑 팩트론,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고 코스닥 제약, 바이오 전반으로 매수가 확산됐어. 그동안 눌려있던 섹터라 단기 모멘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있어 보이고, 이어서 로봇 테마를 보면 여기야말로 오늘 코스닥의 얼굴이었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했다는 소식에 실제 상용화가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커졌지.
여기에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얘기까지 겹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SPG 같은 대표주들이 급등했어. SBB테크나 한국 PIM 같은 관련주들도 강하게 튀었고 로봇 섹터 전체가 단기 과열에 가까울 정도로 달렸어. 정책 기대에 실제 사례까지 붙으니까 스토리가 꽤 탄탄하게 느껴지는 구간이었지. 다음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K뷰티야. 틱톡발 K뷰티 열풍에다가 미국 매출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AVCNC가 강하게 올랐고 달바글로벌이랑 이츠안불,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어. 코스닥에서는 실리콘투나 케어젠 같은 뷰티 관련주들도 수급이 붙으면서 섹터 전체가 모처럼 활짝 웃은 하루였지.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 종목들을 보면 코스닥 쪽에서 이벤트가 많았어. 삼성 스펙 CBO는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YTN은 법원이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한가를 찍었지. 우린 PTS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정밀 감속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반대로 젠백스는 GV1001이 미국 FDA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지 못하면서 급락했어. 오늘 종목 장세를 한 줄로 정리하면 대형주는 쉬고 코스닥 이벤트주와 테마주가 무대 중앙에 선 날이었어. 다섯 번째는 수급 흐름이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현물에서만 2조 410억을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렸어. 이 물량을 개인이 1조 5,684억, 기관이 4,595억 정도 받아냈는데 구조만 보면 외국인대 나머지 구도였지.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8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히 사들이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은 5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수로 돌아오면서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야. 코스닥은 그림이 완전히 달랐어. 외국인이 4,921억, 기관이 6,026억을 동시에 사들이면서 개인이 1조 435억을 내놓는 구조였거든. 정책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니까 코스닥 지수가 위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수급이었지.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환율은 달러 원이 1,47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원화 약세가 다시 부담으로 떠올랐어.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랑 10년물 모두 소폭 내려가면서 금리 자체가 지수를 누르는 정도의 압박은 아니었지.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선물이 오르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 살아난 모습이었어. 정리하면 환율 쪽 부담은 있었지만 금리와 채권 쪽에서는 오히려 위험 자산의 완전 부정적인 환경은 아니었다고 보면 돼. 오늘 시장은 외국인 매도와 반도체 조정이라는 단어로 코스피를 설명할 수 있고 정책 기대와 테마 장세라는 말로 코스닥을 요약할 수 있는 하루였어. 다음 주에는 외국인 수급이 진정되는지 그리고 코스닥 정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야.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다음 장 마감도 같이 보자.